네, 이번 시간에는 경영 시스템 매뉴얼에 대해 품질 매뉴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뉴얼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란 옥스퍼드 사전에는 기계나 컴퓨터 따위의 사용 방법이나 기능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명서, 편람, 안내서가 있습니다. 또한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내용이나 이유, 사용법 따위를 설명한 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예를 들면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매뉴얼을 보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가전제품이나 차량 등을 구입한 경우 그 사용 방법을 알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뉴얼 기본 요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뉴얼은 첫째, 멋있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에는 그림과 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고 싶은 내용을 찾기 쉬워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에는 목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뉴얼대로 하면은 원래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품질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품질 매뉴얼이란 KSQ ISO 9000 2015년 버전에서는 품질 매뉴얼은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시방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방서는 요구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서 품질 매뉴얼, 품질 계획서, 기술 도면 절차 문서, 작업 지침서 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품질 매뉴얼은 개별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적절하게 세부적으로 그리고 형태가 다양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S 840이 1994년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IS 840에는 현재는 폐지된 표준입니다. IS 840에서는 품질 매뉴얼이란 품질 방침을 명시하고 조직의 품질 시스템을 기술한 문서, 다큐멘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품질 매뉴얼의 별명을 알아보겠습니다. 품질 매뉴얼은 헌법, 교통지도, 조감도, 창문이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 법이고, 교통지도는 도시의 전체 모습과 교통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는 지도가 되겠고, 조감도는 건축물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쉽고, 창문은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창문을 통해서 집안 모습을 개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품질 매뉴얼의 성격을 쉽게 표현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품질 매뉴얼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 9001 2015년 버전에서는 품질 매뉴얼은 더 이상 특별하게 요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IS 9000 2015년 버전은 조직에게 품질 경영 시스템 효과성을 위해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 다큐멘트 인포메이션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방법은 많고, 품질 매뉴얼은 이들 중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직이 품질 매뉴얼을 작성하여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이, 또한 계속하는 것이 편리하고 적절하고 유익하다고 판단된다면 품질 매뉴얼을 작성,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인정심사의 계약을 맺은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일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품질 매뉴얼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는 폐기되었습니다만 IS 1013번 1995년 버전에서는 품질 매뉴얼은 품질 시스템 절차서를 직접 모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품질 매뉴얼은 품질 시스템 절차서들을 그룹별이나 각 장별로 모은 것일 수도 있으며, 또한 품질 매뉴얼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서이거나 그 수준 이상일 수도 있고, 또한 품질 매뉴얼은 가감 수정된 부속서를 갖는 공통적인 핵심 내용일 수도 있고, 또한 품질 매뉴얼은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매뉴얼과 품질 시스템의 문서 체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품질 매뉴얼은
레벨 A로서 그 양은 작으나 품질 방침과 품질 경영 시스템 표준에 따른 품질 시스템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품질 시스템 절차서는 레벨 B로서 품질 시스템 요소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개별 기능 단위 활동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벨 C로서 품질 문서류로서 작업 또는 업무 지침서, 양식 등이 있습니다. 이들 문서는 세분화된 작업 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질 문서의 관계를 다른 형태의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즉, 품질 매뉴얼은 여러 개의 절차서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각각의 절차서는 업무 지침서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품질 매뉴얼은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품질 매뉴얼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 12013번 1999년판을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품질 매뉴얼은 보통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1. 제목, 조직명, 조직의 주소, 홈페이지, 작성자. 2. 관련 조직 및 매뉴얼 그 자체에 대한 소개 페이지. 3. 품질 매뉴얼 적용 범위, 적용 분야. 4. 필요시 품질 매뉴얼에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5. 매뉴얼의 목차. 6. 조직의 품질 방침. 7. 조직도 및 각 조직의 책임 및 권한. 8. 각각의 시스템의 요소에 대해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9. 필요시 그림이나 표 등 부속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품질 매뉴얼의 구성의 순서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품질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었을 때 보단 바람직한 품질 매뉴얼 작성을 위해 현재 품질 매뉴얼들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뉴얼로서 제 기능이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인적 획득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 매뉴얼로서 문서의 양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품질 매뉴얼이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을 그대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즉, 막상 조직이 이행해야 될 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품질 매뉴얼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품질 매뉴얼의 바람직한 작성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IS 9000열 품질 경영 시스템은 요구사항으로서 무엇을 하십시오 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품질 매뉴얼에서는 조직이나 당사는 무엇을 어떻게 합니다 라고 기본적으로 기술해야 되고, 또한 여기에 조직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정한 사항을 어떻게 합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내부 심사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부 심사 9001 요구사항에서는 9.2의 내부 심사, 9.2.1의 조직은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내부 심사를 수행합니다 하고 A, B를 요구하고 있고, 또 9.2.2에서는 조직은 다음 사항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A부터 F까지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품질 매뉴얼에서는 9.2의 내부 심사, 9.2.1의 적용 범위, 이 장은 당사의 품질 경영 시스템의 내부 심사에 대해 적용합니다. 9.2.2의 책임의 권한은 주관 부서장과 또 내부 심사 팀장, 또 내부 심사원, 또 각 부서장의 책임과 권한이 기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9.2.3에는 내부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또 그 절차들이 순서대로 기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 품질 내부 심사 관련된 이 기록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야 되는지, 또한 관련된 문서로서는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부 심사 규정, 경영 검토 규정, 교육 훈련 규정, 기록 관리 규정, 이와 같이 품질 매뉴얼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품질 매뉴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품질 부문 이외에도 환경이나 안전, 에너지 등 타 부문에서도 이러한 예를 적용하여
사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